사이다 무비튼. 아내와의 첫 만남은 대학교 2학년 눈 내리던 밤 아르바이트 퇴근길이었다. 아내는 눈이 내리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겉옷도 입지 않고 있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가만히 보니 얼굴은 상처투성이에 입술도 찢어져 있었다. 걱정이 돼서 말을 걸었지만 아내는 조용히 날 바라볼 뿐이었다. 많이 다치셨네요. 구급차나 경찰을...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그건 안 돼요 라며 나를 말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자리를 뜨려는 아내에게 나는 돈가스 덮밥 만들 줄 아세요?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거 먹고 힘내고 싶어서요. 만들어 주실래요? 라고 부탁했다. 난데없는 부탁을 받은 아내는 놀란 듯했고 뭐라는 거야? 라는 얼굴이었다. 우선 다친 여자를 두고 갈 순 없어서 집으로 데려와 욕실을 빌려줬다. 아내가 씻을 동안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방 한구석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다. 아내는 정말로 돈가스 덮밥을 만들어줬다. 아내는 농담인 줄 알았던 모양인지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내가 꼭 부탁드려요 라고 부탁했다. 그 후 덮밥을 맛있게 먹으며 난 아내에게 질문을 마구 던졌다. 이름은? 나이는? 요 근처 살아? 얼굴은 괜찮아? 하지만 아내는 이름과 나랑 동갑이란 것에만 대답했다. 어디 갈 곳은 있어? 라는 질문에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없는 모양이다.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가. 라는 말에 아내는 역시 그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뭐 그런 반응은 예상했다. 동갑인 것도 알았고 괜히 어색한 마음이 들었겠지. 하지만 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아내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막차도 끊겼고 눈도 오는데 여자 혼자 위험해 라고 말했더니 결국 포기했다. 그래도 불안한 표정을 짓기에 나는 아래층에 사는 친구 집에서 잤고 다음날 알바를 다녀왔더니 아내가 있어서 놀랐다. 이미 돌아갔을 줄 알았다. 내가 집에 오자 아내는 보고 있던 TV를 끄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 기다렸어요. 집에 가게? 근데 왜 다친 거야?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라고 말하자 아내는 부모님이랑 좀 다퉜어요 라고 말했다. 좀 다퉜는데 얼굴에 멍을 만들어? 여자애한테? 라고 생각하니 조금 화가 났다. 아내의 본가는 여기에서 아주 멀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기차를 갈아타고 와서 얼굴 상처가 나으면 술집이나 유흥주점에 가려고 했단다.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화장품이랑 돈은 가져왔으면서 겉옷은 왜 안 입고 있어? 라고 물으니 노숙자한테 줬어요. 난 사입을 순 있지만 그 사람은 어렵잖아요. 라며 활짝 웃었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따뜻한 애구나. 라고 생각한 나는 상처가 나을 때까지 여기 있어. 마음이 불편하면 밥이라도 만들어줄래? 물론 난 친구들 집에서 신세지면 돼. 라고 말하니 아내는 어떻게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신랑의 끝에 결국 아내가 졌다. 그 뒤로 학교 끝나고 알바를 다녀오면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일상이 됐다. 아내랑 만나기 전에는 요리를 못해서 편의점 음식만 먹었다. 거기다 같은 가게에서 맨날 같은 도시락만 먹어서 영양도 부족했었지만 아내는 내가 준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저렴한 슈퍼까지 걸어서 가서 10원이라도 저렴한 재료를 사서 영양 만점인 요리를 만들어줬다. 아내의 요리는 늘 맛있어서 행복했다. 아내의 상처가 깨끗이 나았을 무렵 이렇게 쭉 있어줄래? 라고 말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나랑 살면서 점점 대화가 늘었고 무엇보다 훌륭한 요리 솜씨에 아내한테 홀딱 반했다. 네가 차려주는 밥도 정말 맛있고 난 지금 생활이 너무 즐거워. 너도 싫지 않다면 나랑 같이 있어줘. 라고 말했더니 사귀자는 말이야? 라고 물었다. 난 널 좋아하지만 네 마음은 존중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라 돕고 싶은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아내한테 내 곁에 있어줘, 가지 말아줘 라는 마음을 전했더니 완전히 사랑 고백이 돼서 솔직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 했지만 그날 나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앞으로 잘 부탁해 라고 답해줘서 날듯이 기뻤다.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아내는 남이 봐도 정말 예뻤다. 그런 사람이 내 여자친구라니. 겉으로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두근거렸다. 아내는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 명의로 핸드폰을 사줬다. 그 뒤로 아내는 순조롭게 다음날에 알바 면접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됐다.
아내는 열심히 알바를 했고 다음 달 월급날에는 지금까지 고마웠어. 라며 월급을 통째로 나한테 줬다. 내가 아내한테 썼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 이렇게 큰 돈은 못 받아. 정말 안 돌려줘도 돼. 라고 말하자 아내는 그때는 그냥 남이었잖아. 은혜는 갚아야지. 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지만 언젠가 여유가 생겨 아내랑 여행 갈 때를 위해 모아두기로 했다. 아내는 2년간 그 가게에서 일했고 내가 졸업한 뒤 취직하자 일을 그만뒀다. 취업 후 이사하기 전까지 2년간 원룸에서 지냈다. 이불은 더 사지 않고 1인용 벙커 침대를 둘이서 썼다.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아내의 본가에 갔는데 TV로 보는 듯한 정원이 있었다. 정원사뿐만 아니라 가사 도우미도 있는 것 같았다. 그 집의 장녀가 아내였다. 아내의 가족은 전형적인 몹쓸 부모에 삐뚤어지고 답없는 오빠와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다. 오빠는 후계자라는 중압감도 못 견디는데 노력조차 안 하고 아내를 샌드백 삼아 스트레스를 풀었다. 부모는 가망 없는 장남을 일찌감치 버리고 온순한 아내의 영재교육에 전념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시켰고 부모 눈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집안에 수치라며 폭력을 휘둘렀다. 인사를 갔을 때도 몇 년 만에 만난 딸한테 차라리 그냥 죽지 그랬어. 우리 망신시킨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가시 박힌 말들 뿐. 여동생은 부모 덕으로 모델이 됐고 이딴 못나니 어디가 좋아? 라며 아내를 비웃었다. 나랑 아내가 만났던 날은 부모가 멋대로 정한 남자와의 결혼 때문에 대판 싸워서 그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아내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바에는 자유를 찾겠어. 라며 집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고 해도 인사는 드리자며 아내를 설득했던 걸 후회했다. 난 그 자리에서 화를 펄펄 내고 집에 갔다. 아내는 나를 가족과 만나게 한 걸 후회했다. 하지만 싫다고 하는 아내를 가자고 설득한 건 나였기에 나야말로 미안했다. 그 후 나는 아내를 내 본가에 데려갔다. 부모님은 내가 취직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아내를 소개한 데다 엄청난 미인이어서 깜짝 놀라셨다. 처음에 부모님은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단다. 나는 부모님께 아내의 가정 환경과 절연한 사연을 얘기했다. 요즘 시대에 정략결혼 같은 걸 강요하는 부모가 어딨냐며 나는 화를 냈다. 엄마는 이런 아들놈에 이런 집도 괜찮다면 우리 집 며느리가 돼주겠어요? 엄마, 이런 아들놈이라니. 그야 너같이 평범하기만 한 남자가 어디가 좋은 건지 너무 신기하지 뭐니. 이렇게 엄마와 내가 나누는 대화를 듣던 아내는 작게 웃었다. 아버지는 난 원래 아들보다 딸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딸이 생기다니 라며 울어서 우리 세 사람은 웃음이 터졌다. 그 뒤로는 순탄하게 흘러갔다. 난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혼인신고는 해도 결혼식은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렇게 예쁜 아내가 생겼는데 웨딩드레스도 안 입히면 천벌받는다. 부모님이 모든 비용을 내주셔서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복이 없었던 아내는 예쁜 딸을 낳고 우리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